자, 가산세 그 별 표시 꼭 3개 해줘가지고 꼭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암기를 못하면 문제 자체를 못 풀어내요. 알겠습니까? 암기만 하면 아주 쉬운 문제예요. 두 분이 아직 안 오셨네. 네. 자, 그 9페이지 일단 보세요. 네, 9페이지. 자, 9페이지 보면은 그게 뭐가 있느냐? 가상금 있습니다. 가상금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이나 그런 것을 고지를 받죠. 고지세를 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가 그 아파트 요금도 그거는 연체 이자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용어를 안 씁니다. 그 일반적인 요금도 고지세를 받아내는 세금은 저는 가상금이다라는 용어를 써요. 진짜 됐나요? 세금도 연체하면 가상금이고 일반 요금도 안 내면 가상금이다라는 용어를 지금 통일해 쓰고 있어요. 개념은 여러분이 옛날 사람들은 연체다, 연체이자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가상금입니다. 그럼 가상금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돼요? 고지세를 받았다. 그럼 아까 재산세가 언제예요? 납부기간이. 친구는 16일 만나서 말일까지야. 야, 암기 엄청 편해요. 친구는 16일 만나서 말일까지야. 그럼 2개 암기 다 됐다? 그럼 그 법정 납부기간이 있는데 고지상에 그 기간을 내라 했는데 안 냈어요. 그럼 납부기간 다음 날에 적용되는 거 있어요. 그래 일반 가상금입니다. 100분의 3입니다. 암기를 해야 돼요. 100분의 3. 100분의 3. 그럼 100분의 3은 몇 프로냐? 3%입니다. 100분의 3, 3%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3%적인 문제는 그게 원, 2번 있죠? 원, 2번에 그게 첫 번째가 가상금 해가지고 가운데쯤에 3% 징수한다 돼 있죠? 그 3%는 100분의 3, 3%. 문제에서는 분수로 나타낼 때도 있고 퍼센트로 나타낼 때도 있어요. 분수로 많이 나타납니다. 100분의 3 이렇게 말을 해줘요. 3%입니다. 근데 이 3%는 연 비율이 아닙니다. 하루가 늦어도 3% 내야 되고요. 10일이 늦어도 3% 내야 되고요. 20일이 늦어도 3% 내야 돼요. 그럼 뭡니까? 이미 늦었는데 하루가 늦어도 3%고 10일이 늦어도 3%니까 에이 뭐 이따가 내자 하다가 이제 한 달에 쏙 가버려요. 그게 1개월입니다. 뭐라고요? 1개월. 그리고 중가상금이 있어요. 중가상금은 적용은 니은부터 보세요. 니은. 니은에 보니까 줄 거 보세요. 매 1월이 지난다는 거죠. 매 1월입니다. 30일 아니에요.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얼마냐? 만분의 75입니다. 만분의 75가 얼마다? 0.75%예요. 만분의 75. 그럼 하루 한 달 지날 때마다 0.75%가 계속 누적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세금을 내세요 했어요. 그럼 여기 고지사상의 금액이 얼마 되냐? 50만 원을 재산세를 내세요라고 했는데 이 기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럼 언제 됩니까? 8월 1일이 됐어요. 그럼 8월 1일이 되면 이거는 세금이고 세금 말고 뭐다? 가산금이 적용될 거라고요. 그러면 체납된 세금이 50만 원이죠. 그 50만 원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몇 프로 곱한다? 3%다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15,000원 부담되겠죠? 15,000원이 가산금이 부과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요때는 8월 1일에도 3%고 8월 20일에도 3%인데 여기서 납부기한 종료 다음 날부터 1개월이에요. 그럼 여기서 1개월이 지난다. 그럼 9월 1일이 되는 거예요. 9월이 되면 여기서 플러스 0.75%가 더 가산된다. 그러면 3.75%를 부담할 거예요. 이해됐나요? 3.75%. 그러면 여기서 또 다시 뭐야? 며칠? 10월 1일이 돼요. 그럼 또 1개월 또 지났죠? 그럼 또 지났으니까 뭐다? 0.75%가 적용된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속 누적됩니다라는 거죠. 됐죠? 네. 그러면 요 말 이거 반드시 암기하면 될 것이고 이거 암기하면 될 거라고요. 많은 내용이 아닌 게 아니까. 그리고 조심할 것은 뭡니까? 몇 개월이야? 1개월입니다. 됐나요? 그냥 자주 눈도장만 찍어주면 돼요. 빨리. 됐죠? 이해는 했잖아요. 그런데 요 1개월을 지날 때 계속 누적되는 이거를 중가상금인데 이 중가상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자, 그게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밑에
60개월을 초과할 수 있으니까 곱해보죠. 0.75 곱하기 60을 하니까 이거는 몇 프로 놓냐? 45가 놓아요. 그럼 다르게 말하면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대신에 문제에서 45%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놓는다고요. 몇 프로? 45%를 초과할 수 없다. 다시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를 뭐라고요? 45%를 초과할 수 없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할 여지는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딱 실수하는 부분은 여기서 실수합니다.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합니다. 자, 올해 국세는 가산금 제도가 이제 가산금 있긴 하지만 가산세 통합 처리됐고 요거는 지방세만 적용하는 룰이에요. 어디만? 지방세만 적용할 건데 그 지방세가 얼마냐? 30만 원. 예, 30만 원 뭐냐? 미만. 되나요? 30만 원 미만일 경우는 미만일 거는 그럼 미만 아까 단위를 포함한다 안 한다? 단위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이 미만이라 했죠. 그럼 미만일 때는 하루 아무리 늦어도 중가산금 0.7원 적용하지 않고 3%만 적용한다. 뭘 하지 않는다고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래 말하면 틀려요. 뭘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미만일 때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몇 프로만 적용한다? 3%만 적용한다. 일반 가산금.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억 있죠. 기억이 뭐라 했나요? 체납지방세가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했잖아요. 30만 원 이상부터 중가산금을 적용한다 했잖아요. 그럼 반대 논리가 뭡니까? 30만 원 미만이면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해했죠? 그래요. 항상 기준이 있으면 그 반대 말도 같이 정의를 알아야 된다고요. 30만 원이면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상 개념이냐 미만 개념이냐 이걸 언제하기 위해서 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 단위를 묻습니다. 자, 됐어요. 그 다음 밑에 주의 부분에 보면 국세의 납부 지연 가산세 2020년 올해 신설됐는데 종전에는 우리가 국세도 가산세와 가산금이 분리되어 있다가 국세의 납부 불순실 가산세는 가산금과 통합했다. 그럼 아까 납부 불순실 가산세가 1일 얼마라 했어요? 10만 분의 25라 했죠. 거기서 납부가 되면 가산금 3%만 가산한 것을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고 가산세를 적용한다. 다시 국세는 뭡니까? 가산금 정의를 이제 안 내고 가산세를 한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정의합니다. 자, 됐어요. 그다음 8번 가죠. 징수방법. 자,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암기하면 훨씬 쉬워요. 근데 가산금은 아주 쉬운 논리고 그다음 가산금은 쉽지만 저것밖에 안 되니까 가산세가 좀 복잡다는 거. 가산세가 복잡해요. 가산세는 아까 첫 번째 비교 논리는 기본 논리예요. 기본 논리.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 아니니까 1단계만 지금 기준을 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논리까지 갈 것이 가산세예요. 그럼 가산금은 2로 끝난 거예요. 가산이 훨씬 쉽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배우냐면은 원래는 이것을 이해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적용돼 라고 될 건데요. 우리는 세금은 아까 누구와 누구 관계를 했어요? 가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관계입니다. 가세권자와 납세 의무자 관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확정한다라고요. 뭐 한다고요? 납세 의무 확정이 있어요. 확정. 그러면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뭐가 돼요? 납세 의무가 성립되고 나서 확정된다고요. 됐어요. 납세 의무가 뭐 되고? 성립된 후에 확정이 돼요. 그럼 확정을 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 값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가세 표준이 필요하고 이 가세 표준을 알아야 여기서 곱해서 세율을 곱할 거고 그럼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되는 거. 이 세액 산출을 확정이란 말입니다. 세액 산출은 뭐다? 확정. 자, 그러면 세율은 이미 법률상에 주어져 있으니까 가장 문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가세 표준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럼 세금은 가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관계인데 가세권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전제가 가세권자다. 즉 가세권자를 다른 말로는 세무공무원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세면 세무서장이 하는 거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다?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러면 세무공무원이 있어요. 원이 뭐냐? 이 가세표준을 알지 못하면 세금을 가세할 수 없죠. 알지 못하니까. 아까 부동산을 매매되면 사는 사람은 취득세,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인데 두 사람이 언제 무엇을 얼마에 주고 파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가세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알지 못하니까 이 가세표를 누가에게? 세무공무원이 할 수 없으니까 누가에게?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알지 못하니까 납세의무자 하는 거예요. 그럼 납세의무자가 뭘? 가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세표준 금액과 세액을 산출한다고요. 됐나요? 근데 이것을 이 가세표준과 세액을 누가 산출했어요? 의무자가 했죠. 그럼 의무자가 확정된 것은 확정 효력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너가 직접 신고를 작성해 신고해야만이 확정받아라. 그래서 납세의무자가 뭐한다? 신고 시 확정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 확정된다고요? 신고 시 확정된다. 그래서 납세의무자 신고를 해야만 확정되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신고주의에 의한 확정이다 라고 한다고요. 신고주의에 의한 확정이다. 자, 그럼 가볍게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방세가 있어요. 지방세 신고주의는요. 여러분 부동산 샀어요. 그러면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강력자치단체 세금입니다. 그러면 신고자는 취득물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그럼 이때 가세표준 신고를 제출해요.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추가 서류를 갖춰서 납세 고지 쓸까요? 뭐 할까요? 그냥 납부서라고 납부서. 그냥 이거는 고지서가 아니고 세금을 납부하세요. 납부서를 준다고요. 납부서. 고지서가 아니고. 그럼 납부서를 들고 받아서 납부서 들고 뭐 한다? 그거를 금고에 납부를 한다고요. 그래 항상 뭐 한다? 신고를 먼저 하고 납부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신고 납부했다면 그 자체 물건이 등기를 한다면 내가 세금을 납부한 그 증거 자료를 가져가야만이 공시를 받아줘요. 세금을 안 내면 공시 안 받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거 자료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본인 보관용 그대로 두고 확인서 한 통하고 그 다음에 통지서 한 통을 받아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면 등기 신청, 등록이면 등록 신청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신청한다는 것을 접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기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고와 납부가 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국세는 어딜 갈까요? 국세는 어디? 시공구가 아니고 국세는 어디가 될까요? 국세는 관할 세무서가 된다고요. 세무서. 그래서 사는 사람은 지방세인 취득세니까 물건 소재, 취득 물건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고 소득세는 물건을 팔고 소득이 들어오죠. 소득자에게 부여되는 세금이에요. 소득자. 그럼 물건 기준이 아니고 소득자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소득자 주소지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시군구가 아니고 세무서인데 이 세무서 기준은 뭐가 된다? 주소지가 된다고요. 그래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한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래서 지방세는 어디 한다고요? 시군구에 하는 거고 국세는 어디 한다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고 이거는 뭡니까? 물건 소재지. 요거는 주소지 기준이 됩니다. 그럼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야만 확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세무공무원이 가세표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공무원이 알고 있으니까 본인이 직접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가세권자가 하는 행위를 세금을 부과하는 가세권자가 하는 행위를
가세한다 하기도 하고 그걸 부과한다 하는 거예요. 부담을 준다 해서 부과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는 누가 한다? 세무공무원이 되겠죠. 세무공무원이 가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했어요. 그럼 이거는 누가 합니까? 권한을 가진 자가 세액을 산출했죠. 그러면 그는 뭡니까? 따로 신고할 필요 없죠. 결정 시점이 바로 확정되겠죠. 언제 확정된다고요? 결정 시 확정된다. 그럼 결정했다는 것은 바로 가세권자가 부담을 주자마자 바로 결정됐다. 그래서 이거를 부가주의다 이런 거예요. 무슨 주의? 부가와 동시한다. 부가주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정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형태가 뭐다? 아느냐 알지 못하냐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첫 번째 확정하는데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계산할 때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확인을 받아야 확정된다 해서 신고시 된다.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금은 가세권자와 납세의무자인데 신고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가세권자가 납세의무자에게 자기 밑에 갑이 을에게 신고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신고는 누가? 을이 갑에게 신고하는 거죠. 신고란 말은 그럼 부가란 말은 권한을 가지고 하는 거죠. 흐름이 세무공무원이 바로 하는 것은 부가주의고 됐나요? 납세의무자가 가세권자 하는 것이 신고주의고 이해됐나요? 끝났어요. 확정입니다. 자, 그러면 확정이 되었으면 뭡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 여러분이 자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뭡니까? 잘 뭐 음식점도 잘 못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되면 친구들이 많이 모였죠. 야, 오늘 내가 한턱 쏠 테니까 가자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내가 계산할 테니까 가자. 조심해야 돼요. 참 말이 아다르고 어달라. 누구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한턱 쏜다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예? 내가 계산할 테니까 가자. 근데 우리는 그 계산이 처음부터 자기가 내는 거 착각하고 따라가서는 안 되죠. 내가 분명히 우리 국어로 계산한다 했잖아. 맛있게 먹고 야 얼마 났다. 지 먼저 넣어버려. 얼마 났다. 아, 잘 먹었다. 넣어버려. 계산해 줬잖아. 그래서 요거는 계산만 했잖아요. 계산만. 계산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징수해야죠. 징수. 그래서 징수 방법 갑니다. 자, 그러면 확정된 것을 우리는 징수를 합니다. 하는 거죠. 방금 내가 징수 과정을 설명했어요. 절차가 있었죠. 신고주의는 어디 가서 한다고요?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하고 그럼 담당 공무원이 납부서를 줘가지고 납부서를 금고로부터 받아서 낸다고요. 그게 징수됐죠. 그래서 요거 징수 방법이 신고주의는 지방세는 이 말이에요. 시군구에 가서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받아가지고 기간 내에 금고에 납부하더라. 그래서 신고 납부란 용어를 쓰고 그다음 국세입니다. 국세는 어디 가서 신고한다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고 그리고 그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용어가 약간 차이 나지만 별 문제점이 없어요. 이건 별 차이가 없다고요. 신고 납부, 신고 납세. 예. 이해했나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서는 납부서가라는 게 있죠. 여기서는 용어는 뭡니까? 고지서가 없죠. 신고주의는 고지서가 없죠. 뭐가 있었어요? 납부서였어요. 납부서. 근데 이거는 뭡니까? 세무공무원이 결정했죠. 가세권자만 알고 있고 납세의무자는 모르죠. 모르니까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알리고 해가지고 여기는 납, 세, 고, 지, 서란 용어가 되겠죠. 여기서 고지서가 논다고요. 고지서가. 그러면 고지서상에 아까 납부기간이 있죠. 그러면 납부기간이 있다. 이렇게 고지해서 징수하는 방법은 우리가 핸드폰 요금이나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다 알려서 징수하는 방법이죠. 일반적인 징수가 같다 해서 지방세는 이거를 보통징수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보통징수. 국세는요. 국세는 누굽니까? 정부죠. 정부가 직접 뭐 했어요? 부담을 줬다. 부가다. 정부 부가 해서 가세한다. 정부 부가 가세란 용어를 쓴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징수방법 두 개. 그렇지. 요거는 거의 비슷하니까 별 문제 없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이론 문제에서 똑같은 고지서를 날려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인데 지방세의 표현과 국세의 표현이 다르다는 거 명심하세요. 됐나요? 네. 그럼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무슨 징수로 말을 써야 될까요? 보통징수라고 말을 써야 돼요. 그럼 재산을 내가 가졌는데 9월 달에 다 끝났어요.
그럼 재산세 납부가 다 끝났는데 한 사람이 전국의 재산을 많이 가졌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울산 강릉시에도 있고 저 인천에도 있고 저 경기도 분당에도 있고 여러 곳에 내가 소유한 주택이 많아요. 그걸 보니까 총 15억이야. 그럼 너는 얼마나 넘어서느냐 하는 거죠. 6억을 초과하는 것이니까 너 혼자 가진 주택이 6억을 초과하면은 각 지방마다 재산세를 냈지만 그 초과분에 대해서 또 종합부동산을 더 내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국세예요. 그런데 국세. 그럼 재산세를 알아야 종부세를 안다. 재산세가 부과된 다음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부자세라고 부자세. 자, 그래서 그 부자세가 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한다? 정부 부가가세. 되나요? 그럼 재산세는 어떻게 표현하는 거고? 보통 징수란 표현이고 종합부는 국세니까 정부 부가가세다. 둘 다 뭐 하는 거다? 고지세를 날려서 징수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나중에 이놈이요. 이 방금 요 정부 부가가세 중에서 우리가 뭐가 있느냐? 예,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방금 종합부동산세가 있어요. 이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뭐라고요? 재산세가 부과된 후에 분하는 정부 부가가세가 원칙인 세금이에요. 됐나요? 그런데 납세 의무자 스스로가 고지세를 받았어요. 고지세를 받았는데 고지를 받고 세금 개선했는데 내가 하겠다. 내가 하면 좀 적게 내겠다. 라고 해서 본인이 다시 신고할 수 있다고요. 근데 재산세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이 종합부동산세만 뭐 받았는데 고지세를 받았는데 본인이 다시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명심하세요. 종합부동산의 원칙이 뭔데? 정부가 부과하는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가세권자 알잖아요. 누가 어디 재산이 있는 거. 그럼 고지에 날로 오른다고요. 고지를 받았는데 뭐 할 수 있다고요?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의 원칙은 정부 부가주의에 의해서 확정되는 효력이 있지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부하면 그 신고에 의해서 확정 효력도 가진다 이 말이야. 자, 이거 지금 몇 번 말했어요. 몇 번 말했어요. 다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뭔데? 정부 부가주의로서 정부 부가가세가 된단 말이야. 그 납세 의무자에게 무슨 권한을 줬다? 신고 납부할 수 있게끔 줬다. 그럼 납세 의무자 신고 납부한 것도 확정 효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명심해놔요. 이해됐나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납부를 왜 신고해요? 다르게 하려고 하니까 신고한 거지. 그대로 한다면 왜 해요? 복잡게 귀찮게 그냥 고지서 받아 하면 돼. 그러니까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했다면 그것도 확정 효력이 있다. 됐나요? 요거 왜 이렇게 됐느냐면은 이 종합부동산세가 고 노무현 정권 때에서 만드는 거예요. 부자세라고. 근데 이 노무현 정권 때 이 부자세인 종합부동산을 만들 때 무슨 처음에 이 제도가 신고주의였어. 부가주의가 돼야 되는데 그때 뭡니까? 무조건 만든 거야. 일단 때리고 싶어서 무조건 만든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재산 가진 사람 너 스스로 자발적 신고해. 자발적 신고해줘. 이렇게 했다고요. 알겠나요? 신고 안 하면 뭡니까? 우리가 조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신고된 사람도 있고 신고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그 뒤에는 고지인 거지. 그래서 이때 이제 뭡니까? 그래서 처음에 신고주의를 했어. 신고주의를 할 때는요, 이 종합부동산세가 기준금액이 얼마냐면은 5억, 80억, 6억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5억, 80억, 6억 초과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 현재는요, 이걸 처음 한다 때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등본 뭔지 알죠? 같은 주소지에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다 합한 거야. 그러면 6억을 넘어가는 것 그만이죠. 내 명의로 된 주택이 있고 아내 명의 된 주택이 있고 자식 명의 된 주택이 있는데 같이 다 살고 있더라. 그럼 합산하니까 6억 바로 넘어가더라. 그때 초창기 만들 때 종합부동산세가 엄청 많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서울 경기도에는
지방에는 뭐 있긴 했지만 별로고 서울 경기는 엄청 들어왔다고 종합부동산세가. 이해됐나요? 그러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부가가 때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사회 현상이 발생할까요? 신문지상에서 뭐냐? 야, 항원 이혼이 뭐 어떻다? 무슨 말? 어?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서로 이혼한다 뭐 성격 탓이다 안 돼서 이혼한다. 계속 이혼율이 계속 넘어나는데 이 실제적인 원인을 말 안 하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말하는 그 이혼율이 때문에 이혼율이 많다 신문지에 막 하는 거야. 쓸데없는 거. 그게 아니고 뭐 돈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다 보니까 뭐 같은 1세대니까 뭐한다. 세대 다니니까 거짓으로 뭐니까 갈라서자 말이야. 주소지 분리시키자 말이야. 이해됐나요? 처음에 세대 단위 합산이다고요. 그래서 합산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뭐한다. 이혼했다고 이혼을. 그때 이혼율이 엄청 높았어요. 그러다면 그 다음에 그 되자마자 정부가 놀란 거지. 왜 이렇게 되느냐는 거지. 그래서 바로 그 해에 뜯어 고친 거야. 그 해에 세대 단위 합산해서 1소득자 기준으로 바뀌었고, 1소득자 기준 바뀌었다고요. 한 사람 기준이다. 한 사람 기준. 같은 가족 구성원 재산을 합산하지 않는다. 아내 주택과 남편 주택을 합산하지 않는다고요. 한 사람 기준으로 바뀌었다고요. 이해했나요? 기준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뭐냐? 이건 재산은 이미 재산세 고지세 있잖아. 지방자치단체에. 왜 재산 보유가 있는데 왜 국민들에게 그거 뭐 신고하게 하느냐. 근거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부가주의로 바뀌었다고요. 알겠어요? 그래 바로 한 해 시행되면서 바로 바뀌었어. 그런데 뭡니까? 참 우리 정부들은 예, 국가기관에 정책하는 쓸데없는 자존심들이 많아요. 나도 쓸데없는 자존심 있어요. 그걸 쓸데없는 고집이라죠. 고집 너무 세면 집안 망하죠. 그래서 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난 법이 신고주의였잖아. 정부 부가로 바뀌었잖아. 그럼 완전히 없어지니까 자존심 상하잖아. 이제 알아들었나요? 자존심 상하니까 정부 부가 원칙으로 두고 있지만 실제 실행은 안 됐겠지만 뒤에 뭐 할 수 있다고 됐다고요. 신고 납부 할 수 있다라고 그대로 법을 살려놨다고요. 알아들었나요? 이 정도 설명했는데 나중에 종합부동산 엉뚱소리 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유까지 다 설명했는데.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여기서 이제 뭐가 있느냐면은 이거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납세 의무가 성립과 동시에 바로 확정되는 세금이 있어요. 성립과 동시에 바로 뭐한다? 확정되는다. 이걸 우리는 자동 확정이다 라고 해요. 됐나요? 성립과 동시에 바로 확정되는 세금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자동 확정인데 자동 확정되는 세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는 인지세예요. 무슨 세? 인지세. 인지는 뭡니까? 각종 문서가 법적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럼 인지세가 적용되지 부담하지 않는 문서는 법적 대항력이 약하다는 거지. 공신력이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인지세가 그때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세금은 누구와 누구 관계입니까? 가세권자와 납세의무자 관계예요. 그럼 가세권자 세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세금을 징수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뭔가 부가가 해서 세금을 부담을 주어서 징수하려니까 부가와 징수, 부가를 하겠는데 징수가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이 한 사람을 상대,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그 납세 의무자 중에서 대표자를 하나 딱 뽑아요. 뭘 뽑는다고요? 세무공무원이 만약에 100명이 납세 의무자야. 원래는 뭡니까? 세무공무원이 100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일일이 100명을 상대하기 힘드니까 그 납부 사람도 일일이 찾아와서 납부하려기 힘드니까 그 납세 의무자 한 사람을 지정한다고요. 아니요. 근데 실제로는 그 개념이 아닌데 내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한 사람을 지정한다고요. 그 지정해가 내가 너에게 징수권을 위임해 줄 테니까. 위임이 뭔지 알죠? 내 권한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가 대신 걷어라. 걷어서 너 혼자만 들어와라. 야, 그러면 나는 뭡니까? 100명을 상대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한 사람만 상대하면 되잖아요. 이해됐나요?
이것을 뭐냐면은 가세권자가 부과하고 징수하는데 징수를 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징수권, 가세권자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편리한 위치에 있는 자로 하여금 됐나요? 편리한 위치에 있는 자로 하여금 이임을 줘서 징수하는 제도. 됐나요? 자, 여기서 정의가 가장 핵심되는 용어가 뭡니까? 징수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요거는 대부분이 소득세와 관계 있어요. 뭐와 관계 있다고요? 소득세와 관계 있는데 이것을 지방세는 이거를 무슨 징수냐? 특별징수라고 해요. 무슨 징수? 특별징수,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고요. 이거 국세는 원천징수,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해요. 그래서 자동확정이라는 것은 인지세가 있고 여기서 모든 징수, 특별징수 되는 것과 무슨 되는 거?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그러하다 말이죠. 그럼 여기서 특별징수의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뭐가 되느냐? 지방소득세라는 거예요. 지방소득세고, 자, 원천징수 되는 세금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말대로 소득세입니다. 됐나요? 요겁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또 이해될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가 개개인의 소득세 있어요. 소득세. 소득세는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요. 1년이 끝나면 연말정산해서 개개인 소득자 개개인이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회사에서 월급 소득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회사 보니까 거기에서 일한 조고분들이 한 200명이 된다고요. 그럼 원래는 한 사람 한 사람 200명이 전부 다 세무서 찾아가야 되는데 어차피 어디서 한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에서 그 사업자에게 그 사업체의 사용자에게 사장에게 너희들의 월급을 줄 때 매월 월급을 줄 때 뭐한다? 일정 비율을 떼라. 대략적인 세금을 떼라 말이야. 떼가지고 정리해서 너 혼자만 들어와라. 매달 너 혼자만 들어와라 말이죠. 그럼 매월 일정 금액이 계속 종업원들은 부담했죠. 이미 납부했잖아요. 연말 이제 1년이 끝났어. 연말 정산을 하니까 이미 납부한 세금도 들어갔죠.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 신고 기간이 끝나죠. 그럼 그 확정 신고 기간에 올해 뭔가 많이 돼가지고 실제 납부할 세금 계산해봐. 실제 납부할 세금 계산하니까 내가 앞에 너무 많이 냈더라. 그럼 뭐가 된다? 환급 받을 금액이 생기죠. 됐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원천징수대에 나가고 연말정산되면 환급액이 생겨. 알겠나요? 그럼 환급액이 뭡니까? 자기 돈인데도 얼마나 기분 좋은지, 그죠? 자기가 난 돈을 되돌아받으니까 얼마나 기분 좋은 거야. 근데 그 돈을 조금 생각으로 좀 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적은 단위인데 꼭 그거 가지고 보면 여행을 떠나는 사람 있죠. 여행을 떠나죠. 갯돈 타듯이. 제주도 여행 가기도 하고 전국을 가기도 하고 평소에 가고 산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저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천징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득세를 내면요, 국세를 내면 그 국세 세금의 10% 정도를 지방정부에 또 줘야 돼요. 몇 프로? 그게 지방소득세라고요. 항상 소득세 부담이 되면 그 소득세를 내가 500만 원 냈다. 500만 원 10%를 추가로부터 부담해라. 그 추가 내는 10%는 뭐다? 국세가 아니고 지방정부 세금이라고요. 지방소득세. 됐나요? 그럼 내가 부동산을 팔았다. 부동산을 팔아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됐는데 양도소득세가 2천만 원 됐어. 그럼 2천만 원 어디 내야 돼? 세무서 갖다 줘야 돼. 그럼 세무서 갖다가 내가 소득세 냈어요 하는 납부 증거서를 들고 가야 돼. 납부 증거를 가지고 지방정부를 찾아가야 돼. 지방정부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납부했으니까 이 금액의 2천만 원을 10% 얼마? 200만 원을 줍니다.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그럼 원칙은 뭡니까? 어디 갔다가 한 사람이 세무서 갔다가 납부 증거를 들고 다시 나서 차 타고 가가지고 지방자치단체 가야 된다고. 세금 내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왜 두 분 움직이기 많았냐 말이야.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 뭘 받을 때? 자기 소득세 받을 때 지방소득을 함께 받아가지고 나중에 확정신고 기간 끝나면 모아서 넘겨준단 말이야. 그러면 국민들은
걔 모든 사람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죠. 그게 뭡니까? 아까 무슨 편의?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방세의 징수방법 정의는 뭐가? 세 가지를 말하죠. 신고납부, 보통징수, 특별징수라는 표현하고 이거와 이걸 바꾸면 안 되겠죠. 국세의 징수방법 표현은 뭐한다? 신고납세, 정부부가세, 그 다음에 뭐? 원천징수. 됐나요? 그래서 9페이지에 있는 밑에 8번 징수방법 이제 이해 확실히 됐나요? 그러니까 신고납부는 원 1번 주가 누굽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원 2번에 보면 가산세를 부과하여서 보통징수한다. 들으세요. 가산세가 부과하여 보통징수한다. 그 다음 가로 2번이 보통징수 돼 있나요? 국세는 정부 부과됐나요? 보통징수 정부 부과는 누가 한 겁니까? 원 1번이 뭡니까? 가세 주체가. 그 가세 주체가 대신에 뭐가 된다고요? 보통징수는 징수방법이 앞에 확정이 부가주의에 확정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고 신고납부 신고납세는 가세 확정이 신고주의에 의한 확정이잖아요. 근데 항상 이거는 시험에 넣든 안 넣든 항상 이 흐름은 항상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세금의 가세 흐름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앞에 뭡니까? 세무공무원이 알지 못한다. 세무공무원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세금을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5개밖에 안 나올 거야. 부동산을 매매됩니다. 이거 나올 거야. 매매되니까 사는 사람은 취득세고 파는 사람은 양도소득세네. 그러면 뭐 취득세와 양도를 매매잖아요. 가세권자 안다 모른다. 거래한 것을 모른다고요. 그럼 취득세는 무슨 주의다? 신고주의네. 양도세는 무슨 주의다? 신고주의네. 그럼 법정 신고기간이 있겠네. 취득세 법정 신고기간을 머리에 익혀야 되고 양도세 신고기간을 익혀야 되겠네. 왜? 그것을 어기면 가산세가 적용되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샀어? 부동산을 샀다. 그동안은 뭐냐? 보유하겠죠. 그럼 부동산을 보유하면 뭡니까? 그 물건이 등기됐든 등기되지 않았든 허가받았든 허가받지 못했든 화폐적 가치가 있는 것이 재산세 대상이면 그런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의 가세 대장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가세하는 물건은 등기 등록 개념이 아니라 세금은 무조건 실질주의 가세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재산세 가세 대상이고 가세권자 그걸 알고 있다 없다? 알고 있다는 거죠. 보유세는. 그럼 보유세는 무슨 주의? 알고 있으니까 부가주의가 될 것이고 고지세를 날려서 징수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냐 5가지 세목인데 2개 했죠. 취득세와 소득세 둘 다 신고주의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등록매너세 있어요. 이 등록매너세도 내가 가지고 취득한 물건이 되나요? 공시를 원한다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공시를 하는 사람이 알지 공시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공시가 됐을 때는 가세권자도 알지만 공시하기 전에는 가세권자 공시하는 사람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취득에 대한 공시는 지금 현재 취득세 통합돼 버리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이 하나 존재하고 있는데 뭐한다? 세입자가 들어오죠.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세 보증금을 맡겼어요. 5억을 맡기고 올 전세 맡길 수도 있고 아니면 3억은 보증을 맡기고 2억에 대해서는 월세를 줄 수 있죠. 근데 맡긴 돈에 대해서 불안하죠. 그 불안한 것을 뭐한다? 전세권 설정이라 하죠. 됐나요? 그럼 전세권 설정이야. 됐죠? 그럼 전세권 설정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럼 그것도 무슨 주의? 신고주의란 말이에요. 한 번 낸다. 취득세 한 번, 등록면허세 한 번, 양도세 한 번. 한 번 내는 세금은 전부 다 뭐다? 신고주의.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주의. 그 행위 자체가 일어날 때 한 번 내는 세금보다 신고주의.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매년 내는 세금 있죠. 부동산을 가진다? 매년 내요. 6월 1일 기준점을 가지고. 재산세가 낸다고, 재산세가. 됐나요? 그러면 재산세 납부 중에 많이 가졌다? 너 부자다? 아까 뭐냐? 5억, 80억, 6억.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던지죠. 계속. 이게 암기 방법이라고요. 알때 모르도 계속 들은 거, 들었네 하니까, 내가 그날 들었어. 안 들은 용어는 필요 없으니까 들은 용어는 알겠지. 5억,
80억, 6억 이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요. 그럼 대상도 세 가지밖에 없다. 5억, 80억, 6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2차적 재산세를 매기는 거 종합부동산세라고요. 그럼 이것도 보유네? 매년 낼 수 있겠네? 가세권자 근거 있어 없어? 있어. 여러분 자동차 가지니까 바로 날라와야 한다요. 날라오죠. 그럼 부가주의라고요. 이 방법이라. 자, 그래서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세주체가 있죠. 가세주체만 대신에 뭘 말을 쓴다고요? 세무공무원이 되겠죠. 세무공무원이란 말은 가세권자랑 똑같은 말이죠. 그럼 국세면 이거를 세무서장이 해도 되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도 똑같은 말이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보니까 주의했나요? 주의돼 있잖아요. 뭘 했습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무슨 주의다? 부가주의에 완. 종합부동산 원칙은 부가주의에 완. 정부 부가가세가 원칙이나 누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 납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까 또 설명했어요. 자, 10페이지 밑에 3번 특별징수, 원천징수 있죠. 자, 맨 1번에 무슨 말을 했어요?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했죠. 대신 징수 납부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 했죠.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세권자가 징수권을 위임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9번이 있어요. 납세자 있어요.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와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는데 거의 다른 거는 다 시험에 안 오고요. 납세자 안에 납세 의무자가 있고 원천 징수 의무자가 있어요. 방금 징수 의무자는 이설 말한다고. 특별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그럼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뭡니까? 특별징수나 원천징수 의무자는 대신 세금을 걷어서 내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요. 가세권자와 납세 의무자의 중간자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지 납세 의무자, 세금 부담자가 아니라고요. 됐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옛날 무슨 역할이야? 총무와 같은 역할이야. 총무가. 그러면 징수한 세금만 책임을 있을 뿐이지 징수하지 않은 돈까지 납부할 책임은 없다고요. 근데 일단 납세자라는 것은 어찌됐든 가세관청의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이 납세자라고요. 됐나요? 그럼 대신 징수 납부하는 납세자도 있고 법률에서 너가 책임을 져야 돼 하는 납세 의무자 있다고요. 법률에서 뭐 한다고요? 너가 납세 의무를 책임을 져야 돼. 너가 부담 책임을 있어야 돼 라는 거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한 시험에서 여기 났어요. 담세자 개념이 있고 담세자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정의에서 담세자라는 것은 세금을 직접 부담한 사람, 실질적인 돈을 낸 사람. 다시 담세자가 뭐라고요? 돈을 낸 사람. 됐나요? 그럼 납세 의무자는 뭐냐? 법률에 의해서 가세관청에 세금을 납부 책임이 있는 사람, 납세 의무자. 됐나요? 그러면 담세자는 뭐라고요? 돈 낸 사람, 부담을 한 사람. 그러면 이 세금을 갑이 냈고요. 세금이 갑이 냈고 납세 의무도 갑으로 한다면 일치되죠. 그러면 부담한 세금이 다른 사람에 전달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직접 세라 한다고요. 그럼 세금을 낸 사람이 갑인데, 세금을 낸 사람이 갑인데, 이 갑에게 가세권자가 갑에게 부담을 주고 갑에게 납부를 하니까 세금이 아무리 기다려도 한번 차서 안 와. 안 오니까 어떻게 하면 그 세금을 좀 효율적으로 징수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가 갑에게 세금 부담하는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너가 그 세금을 받아서 납부해라 말이야. 그럼 부담은 갑이 하지만 납부 책임은 누가 진다? 을이 책임이는 거야. 그럼 불일치하죠. 이걸 간접세라고요. 그리고 세금이 부담된 자가 바로 납부하면 그 말로 직접이고 직접 간접 말을 모를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부담한 자가 내는 거 간접세예요. 그럼 한 예를 든다면 여러분 부동산을 샀죠.
그럼 부동산 산 사람에게 너 취득에서 취득세 내. 취득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직접세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트에 갔어요. 마트에 가서 물건 사요. 그 물건 살 때 세금 부담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지금도 세금 부담하고 있어요. 지금 세금 부담이 소리 없이 뭡니까? 막 부과되고 있어요. 움직이면 무조건 세금 부담돼요. 집에 맨날 지금 집에 뭐가 들어갑니까? 냉장고가 계속 돌아가요. 365일 한 번도 안 꺼지고 돌아가요. 정전할 때까지. 우리 집 냉장고는 20년간 한 그 자리 그대로 멈춰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 자리 그대로 멈춰 있다. 20년 동안. 그럼 무슨 말이에요? 20년 동안 멈춘 적도 없고 고장도 안 났고 이사 간 적도 없다 이 말이야.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이 대한 큰 냉장고가 안 움직여요. 그런데 뭘 먹고 삽니까? 거기 냉장고가 계속 전기를 쓰잖아. 그럼 전기요금 부담되잖아. 그래서 모든 재화나 용역을 소비할 때는 그게 대한 10%의 부가가치세가 부담돼요. 그럼 부가는 국세인데 본인이 세무서에 간 적은 없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마트에 물건 살 때마다 그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 10%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물건 값이다 생각하고 냈는데 그 속에 부가가치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 소비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요. 파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근데 가세권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 다 너가 직접 보면 못 받으니까 너가 원인을 제공했잖아. 그래서 한꺼번에 너가 받아서 일정 기간이 매일매일 납부하면 귀찮으니까 6개월 단위로 6개월도 멀면 3개월 단위로 가나다 세무서에 부가가치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부가가치세. 그래서 술 먹을 때 뭘 부담해요? 그건 다 아시네, 혹시. 술 좋아하시는가 봐요. 담배 소비세. 담배 피면은요, 거기에 세금이 한 개만 있습니까? 엄청 많아요. 6개 정도 붙어 있어요. 엄청 붙어요. 지방교육세부터, 환경세부터 해가지고, 넘어오면 간세부터 해가지고, 또 특별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간접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가 정의한 것은 납세 의무자입니다. 여기는 징수 의무자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징수 의무자냐? 아니라고요. 이거는 징수 의무자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험 낼 때 충분히 간접세가 요 징수의 편의를 도모하는 징수 의무자 개념이다 착각하는 사람이죠. 아니라고요. 이거 납세 의무자예요. 납세 의무자. 간접세. 이것을 착각하셨습니다. 자, 됐어요. 그다음 납세자의 분류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가로 3번 연대 납세 의무자 있죠. 거기 별표시 1개 하고 그럼 제2차 납세 의무자 있죠. 그럼 별표시 3개 해주세요. 3개. 1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은 그 표가 있죠. 제2차 납세 의무자. 이걸 문제풀이 과정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11페이지 10번 있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있죠. 별표시 3개입니다. 내가 별표시 3개 하거나 별표시 더 갈 수 있어요. 5개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성이 나가지고. 그럼 뭡니까? 출제 가능성이 엄청 높다 하는 거죠. 자주 출제된다. 납세 의무 성립 시기.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 할 거고요. 자, 뒤에 가면은 12페이지. 12페이지 12번. 납세 의무 확정 시기 했어요, 안 했어요? 확정 시기를 알 필요 없고 확정 시기 아까 신고시 확정되고 결정시 확정된다 했잖아요. 확정 방법 다 끝났다고요. 그다음 그 13페이지 13번에 납세 의무 소멸 시기 있죠. 요거 소멸 시기보다 납세 의무 소멸 사유 요것도 있는데 요 소멸 시기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올해 여기서 개정된 부분이 있고요. 약간 암기할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 제척기간 그 다음에 소멸시효기간 이 두 용어를 뜻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들을 좀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14페이지 보니까 소멸시효 기간들이 있고요. 밑에 제척기간 있죠. 좀 짜증나지만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15페이지 14번에 보면 자주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채권자의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거나 갱매 처분돼요.
그럼 공매가액이 발생하겠죠. 그럼 공매가액이 발생한 것은 이 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가 하나면 관계없는데 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가 많죠. 그럼 공매된 금액에 대해서 누가 먼저 받아가느냐? 그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그 우선순위는 여러분 실제 어디서 배우는 거? 우리 여기서 배우는 게 아니라 원래 민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있다. 그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 뭐냐? 첫 번째, 1번 있죠. 별 표시 2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 순서 있죠. 처음은 뭐가 있나요? 체납처분비, 그 다음에 조세, 그 다음에 조세가 지방세가 될 수 있고 국세가 돼 있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다? 가산금. 그럼 우리 지방세 위주로 많이 나오니까 채가지 하면, 채가지 이거 아니고요. 채지가.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세 순이다. 채지가 순이라고요. 지금 15페이지 14번 있어요. 15페이지 가로 14번에 원 1번 보고 있어요. 그 순서가 하살표 돼 있죠. 체납처분비, 조세 중에는 지방세가 있고 국세가 있는데 지방세 위주로 논다고 했어요. 그래, 그 다음 가산금 돼 있죠. 순서라고요. 자, 항상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3번 있어요. 원 3번에 보면은 그게 5번 있나요? 5번 있는데 그 5번 문제 보면은 그 당해 재산, 당해세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당해세. 이 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 해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해서 부과됐다는 것은 뭐다? 고지서가 날아갔다는 뜻이고 신고주의 세금이 아니고 그래서 이 용어들을 계속 알아야 그 말들을 안다고요. 부과됐다는 것은 고지된 세금이라고요. 신고주의 세금이 아니고 부과주의 세금이 있고 그 부과된 세금이 중에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란다. 일단 고지된 세금이고 그 고지된 세금 중에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을 당해세란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줄여서 당해세란다고요. 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을 줄여서 당해세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그럼 당해세가 지방세 당해세가 있고 국세 당해세가 있죠. 지방세 당해세가 있고 국세 당해세 있는데 우리는 요거를 암기할 때요. 암기할 때 우리가 소득세 국세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아까 물납 분납 있죠. 분납 아까 세금이 5개 있었죠. 그게 우리가 세금 중에 가장 최상위에 있어. 소법 상정종 있어요. 그래서 소법 상정종이 있는데 이게 무상으로 얻은 재산이다. 이거는 소득에 대한 가세된 세금이야. 재산 아니라고요. 소득에 개인의 재산은 소득,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 이건 소득이라. 그러면 상속세 증세는 뭡니까? 너가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가세권자가 부과한 세금이라고요. 그래서 상속세 증세, 재산, 무상으로 얻은 재산. 종합부동산세 부과냈잖아요. 고액 부동산 소유자에게 상정종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상정종, 국세의 재산의 당해세는 3가지 상정종이 있어요. 그럼 지방세 오는데 지방세의 당해세는 또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부동산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 부동산 움직이지 않죠. 안 움직이죠. 그럼 그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소방시설이 있어요. 알겠나요? 그 지하 자원이 있어요. 네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자원을 이용하니까 세금 내라. 그걸 지역 자원시설세요. 그것이 특정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 시설세가 있어요. 됐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산에 대해 부과내면 재자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재가 뭘까요? 재산세. 자는 뭘까요? 자동차세. 그래서 상정종, 국세는 3가지 상정종이 있고요. 국세는 지방세는 이 3가지 재, 자. 국세 3개, 지방세 3개가 우리가
뭐 재산에 대해서 가세권자가 결정 고지한 세금이다. 이거를 당해세라고 해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당해세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게 보면은 종합부동산세 낼 때 너는 종합부동산 낼 때 추가적으로 이것도 부담해서 내라 하는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 들어봤나요? 그리고 이 부가세가 농어촌 특별세가 있어요. 그리고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낼 때 고지세 날라오죠. 아까 여러분이 담배 필 때 아까 지방교육세 부담된다 했죠. 그래서 지방교육 재정은 엄청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 세금을 부담하는 자에게 너가 이 세금 낼 때 이것도 같이 내. 이 세금 낼 때 이것도 같이 내. 그 자체적으로 세금을 형성할 수 없고 어떤 세금을 내는 자에게 부담을 주어서 그들은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아니요. 부가세 있어요. 그 부가세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가세가 있어요. 부가세가 뭐가 있느냐? 지방교육세가 있다고요. 지방교육세. 그러면 이 농어촌 특별세나 지방교육세 자체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이 세금 자체는 당해세가 아닙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를 고지할 때 그 고지서상에 함께 부과된 세금인 농어촌 특별세는 이미 고지서 함께 날라왔죠. 그때는 당해세다 이 말입니다. 농어촌 특별 자체는 당해세가 아니라 했어요. 근데 종합부동산 함께 고지된 것이라면 그것도 당해세다고요. 자, 그러면 재산세 자체, 지방교육세 자체는 당해세가 아니지만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날라왔을 때는 당해세라고요. 내가 자동차를 보유하기 때문에 자동차 내죠. 이것도 함께 날라올 때는 당해세라고요. 그리고 원칙적인 당해세는 상정종 지지자. 계속 뭐 상정종 지지자 모르겠어 나는 몰라 그냥 떨어져. 나중에 그건 기억나는 상정종 지지자 됐나요? 그다음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 상정종. 그다음 특정원 지역자원시설세, 재산세, 자동차 지재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걸 익혀야 되느냐? 당해세는요. 자. 적지를 말고 이것만 설명하고 끝나겠습니다. 둘째 시간에. 자 보세요. 여러 민법상에 보면 채권과 채권 충돌합니다. 일반 채권과 일반 채권이 충돌합니다. 일반이라 했죠. 그럼 먼저 발생한 채권이 우선한다. 그럼 뒤에 발생한 채권은 내가 채무자의 돈 받고 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너 찾아가. 내가 우선해. 선채권이라고요. 됐나요? 국세가 우선이니까 지방세가 우선일까요? 관계없어. 평등해. 국세가 지방세가 우선한다. 이 논리는 없어. 그러니까 국세 지방세의 차등 없다 했어요. 조세채권과 조세채권끼리도 마찬가지로 선입니다. 조세채권과 조세채권 충돌해도 선이라고요. 됐나요? 취득세가 지방세고 양도세는 국세인데 이 두 개가 충돌합니다. 뭐라고? 먼저 발생한 것이 우선한다고요. 이해됐나요? 일반 채권, 일반권이 충돌해도 먼저 한다고요. 그런데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과 충돌합니다. 조세채권이 일반 채권과 충돌한다면 선후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자, 일반 채권과 조세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논리는 아주 간단해. 일반 채권끼리 충돌하면 뭐? 먼저 선. 조세채권 충돌하면 먼저 선. 됐나요? 그러나 일반 채권과 조세채권이 충돌합니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고요. 일반 채권이 3월 5일 날에 이미 발생했어요. 근데 뒤에 6월 달에 뭐가 됐다? 재산세가 부과됐다. 재산세가 7월 달 재산세 고지세가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세금 부담 안 했어요. 그럼 재산세가 일반 채권보다 뒤에 발생했죠. 하지만 이 채무자의 돈이 생기면 부동산 경매 채무는 그 공매 대금을 중에서 누가 먼저 가져간다고요? 세금을 먼저 뗀다고요. 조세채권은 일반 채권보다 우선한다고요. 선후 관계없이. 됐죠? 그러면 이 조세채권보다도 우선하는 또 채권이 있어요. 일반 채권이. 그 일반은 이제 안 붙여. 일반 안 붙여. 담보. 저당권 설정되니까 있죠. 그게 담보채권이라고요. 뭔 채권? 담보채권이 우선한다고 이제. 조세채권보다 우선할 수 있는 건 뭐다? 담보채권이야. 그러니까 또 조세채권 중에서 또 까부고 있어 하는 거야. 너 담보채권이 조세채권 우선한다 했죠?
그러면 까불고 있어 하는 거야. 누가? 당해세가. 이 당해세가 너 담보채권 꼼짝 마. 우리가 우선이야.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당해세가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고요. 그럼 피담보채권보다는 당연히 우선한 거고 담보채권보다도 우선한 것이 당해세니까 지위가 상당히 높아요. 세 번째 순위라고요. 3등이라 3등. 알겠나요? 진선미 중에서 미에 속한다고요. 미. 요즘 트로트 할 때 어제도 우리 집 사람은 밤새 새도록 그거 보고 있더라고요. 네? 미스 트로 있잖아요. 뒤풀이 하잖아요. 뒤풀이. 새벽 늦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참 재밌긴 재밌어요. 나는 옆에서 뭡니까? 자료 정리한다고 탈 붙이고 있고 옆에는 뭡니까? 이렇게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고. 예. 자, 요즘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걸 쓰려면 돼요. 자, 그리고 16페이지에 15번 있죠. 조세 불복 절차 있죠. X. 노들 하지 마라. 나를 가지고 뭐 왜 시험 났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원망해도 좋으니까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꼭 나는 학습 100점 맞고다 하면 하세요. 근데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조세 총론 부분의 일부분을 설명했는데 조금 있다가 학정 12페이지 있죠. 그거를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조금 이따 보죠.